8시 4분입니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 3부입니다. 한 보름 정도 유승민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파동을 겪으면서 김무성 대표 취임 1주년이 온 게 참 갑작스럽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볼 것인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했고 지금 정치평론가 그리고 원광대학교 초빙 교수인 이용호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1년 어떠한 리더십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보십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지난 1년 좀 평가는 좀 엇갈립니다만 저는 합격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네. 우선 정당이라고 하는 게 선거가 매우 중요한데 네. 당대표가 되고 나서 지난 7월 30일 지난해죠. 네. 선거에서 당시 11대 4로 압승을 거뒀고요. 네. 얼마 전 4.29 재보선에서도 역시 이 완승을 거둬서 네. 박근혜 대통령 소위 선거 여왕이 부재한 상태에서 소위 네. 요즘에 선거의 남왕이다 이런 정도의 별칭을 김태호 최고가 그렇게 얘기했죠? 네네. 예. 별칭을 얻을 정도로 상당히 성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특히 지난 4.29 재보선 같은 경우는 성완종 전 경남지법 회장 네. 리스트가 또 나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권 후보선 굉장히 악재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네. 당시에 문재인 대표 재직 시절에 무슨 성 전 회장의 특사가 두 분 있었다 이런 것들을 사실 걸어가지고 되치기를 해서 네. 완승을 거둔.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일단 성공을 했다고 보여져요. 네. 그 정치인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네. 지금 단 그 말씀 속에 이제 다음 말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우선 지난번 최근에 있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 그 사퇴 파동에서 네. 좀 당대표로서 지나치게 눈치만 보고 소신이 없었다. 네.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런 지적은 조금 미흡하다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도. 네네. 그러나 저도 그 부분 역시 이 당대표라고 하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라고 하는 것이 사실 대통령제에서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상수, 변화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치라는 게 현실이고, 네네. 불가피하게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김 대표의 고심이 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도 저는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다만 미흡했던 것은 네. 당시 지난해 당대표가 될 당시에 약속했던 네네. 그 청와대와의 그 수평적 당청 관계 예. 이런 확립에는 좀 실패했다. 네. 특히 이제 유 전 사태로 일각에서는 수직적 관계가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당청 간의 어떤 소통 부재 문제. 네네. 역시 이 부분도 역시 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네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괜찮은? 당대표라는 그 현실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일단 정치적으로는 성공을 했고 네. 여권 주자 1위로 일단 자리매김을 그런 대로 해서 미래를 네. 좀 도모해 볼 수 있는 어떤 입지는 좀 갖췄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무난한 당대표 그만하면 괜찮다 이런 네. 평가 속에 그래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는 다진 걸로 보시고 계시네요.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좌고우면했다. 특히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태에서 보여준 할 말을 못했다든가 또 상해 발언이라고 이른바 말하는 개헌 관련, 네, 개헌 관련해서 금방 이제 입장을 바꾼 것 이런 것은 이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여기서 대통령은 상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제라는 이러한 제도를 바꿔야 될 필요성이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번에 국민들이 보기에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네. 특히 대통령의 리더십이 좀 유연하지 못할 경우에 네. 사실은 법과 원칙, 소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의 자질임에도 분명하죠. 네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원칙이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도 꽤 있다고 그래요.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정책 상황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서 네네. 그런 경우에는 좀 거기에 원칙에 유연성 좀 가미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국민들 보기에 너무 서로 정면 대결을 하는 치킨 게임을 하는 모습을 보고 국민들 오히려 걱정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지금 그리스 국가 부도 네, 문제 네. 이게 지금 타결되지 않았어요? 아,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마 EU가 그리스와 협상을 하면서 네. 독일 이제 메르켈 총리 여성 총리죠. 네네. 톡심 있고 이제 굉장히 강인한. 정말. 저희 독일에서는 네. 이제 그 무띠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 네네. 독일어로 어머니라고 하는. 네, 엄마의 리더십 뭐. 네네. 예. 그러니까 이 메르켈 총리의 리더십은 원칙을 지키면서도 또 때로는 그 유연성 그리고 대화와 설득을 하는 네. 그런 것들이 상당히 탁월해서 결국은 그런 리더십을 통해서 그 그리스가 수용을 했다, 무릎을 꿇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 지도자들도 좀 이런 부분을 좀 교훈으로 보고 조금 가미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그리스의 치프라스 총리가 벼랑 끝에 나 떨어지면 당신 책임이 아무리 외쳐도 메르켈 총리가 그래 그럼 그래 너 빚진 거 갚어 봐줄 수 없어. 제프리 sak스 뭐 이런 교수들도 메르켈한테 전화했대요. 오바마 대통령도 좀 적당히 하라고 유로존에서 탈퇴할까 봐. 근데 끝까지 원칙을 지키면서도 대단한 리더십을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원내 사령탑 정책위까지 이제 합의 추대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의 변화가 올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번 그 원유철 이제 그 차기 원내대표 그리고 김종원 정책위의장 오늘 아마 이제 의원 통해서 아마 최종 확정될 거예요. 네. 그런데 변화보다는 기본적으로 안정을 택한 그런 무난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져요. 네. 다만 이제 유승민 전 원내대표라고 하는 분이 상당히 소신과 원칙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께서는 뭐 자기 정치를 했다 이런 쪽 지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무난하고 또 성격적으로 보면 그 원유철 의원이 굉장히 둥글둥글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뭐 고집을 부리거나 그렇지 않고 오히려 타협의 비교적 정치를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어떤 큰 변화가 있기보다는 무난하게 정기국회를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또 포스트 유승민의 뭐 비박과 친박 간의 어떤 갈등 구조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그런 뭐라고 그럴까 하여튼 좀 간결하고 그런 개파색이 좀 비박이긴 한데요. 둘 다 김종원 의원도 마찬가지로 PK 출신이고 원유철 의원은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평택 출신 평택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총선도 겨냥해서 수도권을 감안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어떤 무난한 어떤 인사, 변화보다는 안정을 택한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당청 관계가 이제 복원이 될 듯이 보이죠? 오랫동안 만나지도 않고 그러더니 이제 복원될 것 같은데 원만한 복원 또 김무성 대표가 이제 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시는지요? 저는 원만한 복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국민들 보기에 정말 지난번 유승민 사태 이것 때문에 너무 당청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아마 당청이 안 본 지가 거의 2달 가까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요. 예. 헌정사상 이런 일이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메르스 가뭄 너무도 힘든 가운데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도대체 집권 여당 청와대 모습이 그런 걸 보고 외면하는 걸 보고 정말 국민들이 이게 나라를 걱정할 정도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제 오늘 인선이 원내대표랑 이루어지면 당연히 한 자리 만나야죠. 그래서 복원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마 있을 것으로 이제 뭐 여러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식은 이제 대통령이 이제 신임 새누리 지도부를 초청하는 형식이 될지 아니면 뭐 김무성 대표와 단독 회동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네, 이 교수님도 이제 그 김무성 대표가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야당 측에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진화법은 이건 안 된다 개정하자는 얘기 또 야당 쪽에서 이걸 받아야 될 텐데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지금 뭐 국민들도 이제 많이 아시게 됐을 텐데요.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예전에 몸싸움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는 한데 결과적으로 이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큰 그 원칙이 무너진 형태로 결과로 나타나서 지금 새누리당의 입장 160석이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법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당의 입장으로 봐서는 그
그 국회 선진화법을 한번 손을 대고 싶겠죠. 네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야당에서 그걸 들어주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보시는군요. 네. 그래서 역시 대화와 타협밖에 없다. 또 설득할 수밖에 없다. 네. 거기에 청와대도 직접 나서고 정부도 장관들도 직접 뛰고 하는 모습을 보여서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이 예를 들어서 발목을 잡으면 야당이 잘못하는구나라고 하게 정말 그 집권 여당 당청이 다 좀 움직였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국민 좀 편하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를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호 원광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8시 14분입니다.